자, 청문회 과정에서 송국 검증을 이제 예고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배종부 의장님, 지금 상황 보면요, 현직 장관 중에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보훈부의 권오을 장관 있고요, 그리고 전 정부 인사였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청문회 절차까지 잘 거쳐서 이해훈 후보자까지 입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은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대통령 또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발탁을 하면서 무지개 통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진정성 있게 통합의 정치,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발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언론에 따르면은 더 나아가서 지금 조경태 국회의원을 뭐 해수부 장관으로 발탁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을 뭐 국무총리로 발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설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런 뭐 대탕평 인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의 입지가 더 좁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개혁과 뭐 변화, 혁신을 얘기하지만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개혁과 변화와 혁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강성 보수 지지층하고 함께 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행보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대통합의 정치, 또 보수 인사들까지 발탁하는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더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뭐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발탁을 하니까 해당 행위다라면서 제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은 통합의 정치를 하면 여기에 협조하면 이게 해당 행위가 되는가? 제명의 사유가 되는가 이렇게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연초에 MB도 만나겠다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강성 보수만 결속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외연으로 확장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보수 인사를 영입할 경우에 더더욱 입지가 좁아지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내년에 되면은 지금 내란 재판 결과가 속속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란 재판에 협조한 정당이 되면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인 요구도 있고 또 정청래 대표의 공격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월 지방선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는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일부 당내에서는 이해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게 좀 배신자 프레임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어떤 목소리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카드가 나름대로 충격요법으로 뭐 성공을 1단계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 흔들어 놨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정말 협치를 하고 통합의 정신으로 상대방 진영에서 발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저거는 이해훈 그 내정자에게 직접 3주 전에 이제 이렇게 의사를 타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훈 그 내정자가 3주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이 끝까지 당무까지 다 본 상태입니다. 어떤 당무냐 하면은 3주 전에 저도 당협위원장으로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평가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같은 거를 자기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것도 평가를 다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제명을 한 것입니다. 절차상에 뭐 괘씸하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제명을 한 게 아니고요. 그간에 최근에 했던 당무 절차를 취소하는 입장에서 제명을 했다라는 것을 주고요. 아니 정무수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말로 협치를 하기 위함이라면은 정무수석을 국민의힘의 대표라든가 아니면 카운터파트에 보내서 경제 파트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쪽 진영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해운 후보를 쓰고 싶은데 뭐 용인을 해주시죠. 저는 그야말로 협치로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후폭풍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절차를 건너뛰고 바로 상대 진영의 어떤 적정 분열을 유도를 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네. 청문회에서도 당연히 정치적인 중립성과 함께 그것이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 바로 이해운 내정자, 저는 뭐 박하게 평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3주 동안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끝까지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본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막판에 민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은 내가 못 갈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아마 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얘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의 어떤 처신 문제,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이 아마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 지금 이 이해운 내정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송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은 나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당을 창구로 할 수도 있고 개인을 다이렉트로 창구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네. 국민의힘을 당을 창구로 해서 추천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행보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협치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독 회동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협치를 약속했는데 나가자마자 협치 카드를 때려치우고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 얘기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또 내란을 부정하고 있는 이런 정당의 대표하고 이런 합리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네. 스스로 좀 자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